지금 친명계 의원 중에 문제가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다음 국회에서는 있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객 공천을 하겠다.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2차 토론이었거든. 2차 토론 당시에 무슨 자객 공천 얘기하면서 특정 야당의 의원 이름을 꺼냈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살짝 언급했는데 본격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요.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주당 저질 공격수 퇴출 대상, 뭐 지역구 선정을 공모하겠다. 그러면서 뭐 당원들의 뜻으로 뭐 선정한다. 20명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이런 분들은 혹시 아닌가?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김의땡, 김땡국, 고땡정, 김땡민 등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이게요. 정치와이드 이 제작팀이 일부러 동그라미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 스스로가 이렇게 글자 하나씩을 가렸습니다. 근데요. 누가 봐도 아시겠죠? 정치권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이게 누구구나 이걸 압니다. 지금. 이렇게 예시까지 들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요 얘기요. 장윤선 기자하고 저 민주전 의원님한테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우선 장윤선 기자께. 총선이 지금 1년도 더 남았어요, 지금요. 네. 근데 자객 공천 이거 좀 빠른 감도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왜 이런 입장을 반복해서 낸 걸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지만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해볼만하다 양강구도에서 특히 이제 나경원, 유승민 두 후보가 예. 불출마를 하면서 자신의 이제 그 포션이 상당히 커질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천하람 후보가 나타나면서 사실 그 자리가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죠. 일단 어떻게든 급하다. 예. 일단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되고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내부적으로는 공격받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과연 우리 당 DNA를 갖고 있는 게 맞아? 아닌 거 아니야? 왜 신용복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어? 뭐 민주노총 방송노조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막 이런 것으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나는 민주당을 잘 알고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전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다 보니 SNS에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싸울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급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 이런 걸 좀 의식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요. 이번에 민현주 전 의원께요. 안철수 후보 왜 이런 입장을 자꾸 반복적으로 내는 겁니까? 안철수 의원의 메시지를 보면은 사실 이게 강한 메시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이미지가 좀 약하지 않냐.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는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얼마 전까지 본인을 강철수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던 그렇죠. 분인데요.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중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안철수 후보는 전문성, 합리성은 있지만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야 투쟁에서 내가 얼마나 강력한 정치인인지 내가 대표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대 후보들을 견제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와 그 캠프에서 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요. 여기서 또 메시지가 혼선이 오는데요. 안철수 후보 지금 전당대회 내내 소위 말해서 주류 세력, 친윤계에 대해서 우리는 전략 공천 없다. 시스템 공천하겠다.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겠다라고 처음에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반 종반 들어서면서 전략 공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자객 공천이지 결국엔 전략 공천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야당 의원과 상대를 할 만한 능력이 갖고 있는 후보를 콕 집어서 내보내겠다 이 뜻이 되거든요. 지금요.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이 없는 지역구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난 2020년 총선 이후에 당협위원장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고요. 그리고 전략 공천이라 하면 사실은 공천 시기에 임박해서 그때 정말 전략적으로 그 지역을 지정하고 후보를 내세우고는 게 전략 공천인데
소위 말해서 이런 천기누설을 1년도 더 남은 1년 시점에서 전부터 전략을 네. 짠다. 아. 그것도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겐 유리하지도 않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전략 공천하겠다고 하면 지금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들과 그 당원들은 예.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이 메시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메시지인지 저는 그것을 좀 대보고 근데 싶습니다. 메시지 낼 때는 본인을 위해서 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자객 공천을 내보낼 수 있긴 한데 지금 1년도 더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자객 공천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이게 전략적으로 본인에게 이로운 건가? 의문이 든다. 이 말씀이네요. 네. 지금 이 분석은요. 자, 그러면은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럼 언급되신 분들이 가만히 있지는 또 않으시겠죠?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안철수 후보가 2차 토론에서 뭐 자객 공천 얘기하면서 이름을 딱 한 분 찝었잖아요. 그러자 그 다음 날이죠. 자신 있으면 네가 와라 안철수. 아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온 대사인데 본인의 지역구 마포잖아요. 일로 오세요. 본인이 자객분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오라고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군요. 그리고요. 앞서 안철수 의원의 SNS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거기 보시면요. 정청래 의원은 이름이 그대로 들어갔는데 여기 중간쯤 보면 고땡정이 있어요. 고땡정. 이분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캠프 명의로 추가 자객공천 대상자들이 거론되는데 여기에 고 의원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국가에 도움 안 되는 혈세 낭비 의원이다. 좀 쫄아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겁을 내고 있구나. 예. 보통은 본인이 좀 밀린다고 생각이 들면 발언도 세지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누구를 보내든 저는 상관없으니까 일단 본인 당대표 되시는 일이나 좀 집중하시기를 바란다. 김우영 위원장님, 지금 보시면요. 그 SNS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 여기 보면 정청래 의원 지역구가 서울의 마포 쪽이고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 지역구가 광진이에요. 그리고 여기 김땡국 있는데요. 이거 김남국 의원이라고 누구도 아시겠죠? 안산이거든요. 근데 다 보면은요. 여당에게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문제는. 자, 자객을 보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안철수 후보의 이 발상법 자체가 좀 유치합니다. 아, 정치가 좀 진중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툭하면 좀 희한한 접근 방식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네가 와라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예.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토론 때 보니까 진지하게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좀 진지한 가벼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진지한 가벼움은 이게 어떤 모습인 건가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안철수 씨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예. 참 정치인이 10년 동안에 한 개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희한한 변신을 해왔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딱 그걸로만 말씀하시고 멈추시네요. 자, 이번에는 이상희 교수님. 네. 어려운 곳이에요. 여당에는 현실적으로. 이거 네, 어떻게 어렵죠. 평가하십니까? 여기 소위 그 친위 부대 호위무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에 그분들이 당선된 곳이니까 절대적인 저쪽 진영의 세가 강한 곳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른 쪽으로 좀 측면을 두고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고민정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성격의 캠페인 전략상 예.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그 목표는 1단계는 성공했다 봐야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선거 캠페인 전략상으로 보면은 대중들의 심리가 조금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당원 100%의 대표 경선 선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강자들의 침몰, 여기에 따른 복수 심리 이런 것들이 대중성으로 상당히 작동을 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상대 진영의 친위 무사라고 있는 강성 의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새를 갖게 되면은 예. 국민의힘 강성 책임 당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 환호를 한다는 뜻입니까? 네,
이게 선거 캠페인으로 보면은 경선 예. 캠페인상 보면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 상당히 고민한 겁니다. 예. 근데 도발은 했죠. 예. 도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과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여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반응을 네, 보였어요. 1단계는 성공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자체 반응을 끌어낸 그렇죠. 자체는 성공이다. 이쪽 진영에서는 아주 희화화된 뭐 가벼운 어떤 그런 예. 도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쪽 진영에서는 그래 내가 가려운 곳을 끌고 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름대로의 평가와 환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유일하게 겁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공천 시스템 공천도 이야기하고 여기에 예. 자객 공천을 이야기하는 예. 거거든요. 이 자객 공천은 다른 면을 보면요 이미 그 국민의힘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68개 당협위원장을 선정할 때 26개 지구당을 비워놨어요. 예. 당협위원을. 이거는 뭐냐면 26개 지역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 중에 대부분이 강성 민주당 지역입니다. 아. 이건 이미 자객 공천을 하겠다고 나온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자객 공천이라는 이 말이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일본에서부터 비롯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거 캠페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객 공천을 해서 이게 복수 심리를 작용시키고 대중들의 카타시스를 유도해서 그걸 캠페인으로 옮겨가는 즉 예. 흥미적 요소를 더욱더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안철수 후보가 도발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양념해 가느냐. 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 도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양념을 버무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도발을 이것을 했는데 일관성으로 그 뒤에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네, 그럼? 왜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상으로 미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나 지금 캠페인에 있어서 도드라진 게 뭐냐면 김기현 후보에 대한 땅 투기가 도드라져 버렸어요. 예. 이 부분이 더 부각되다 보니까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이걸 자기 아젠다로 몰고 나가고 그립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대중들 관심이 그만큼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념을 해서 어떻게 소위 쿠킹을 하기가 예.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반면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 중에서는 예. 그거 봐라. 결국 안철수가 또 똥불을 차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토론에서도 공천 얘기를 참 많이 내놨거든요. 그리고 본인 시스템 공천 이런 거 토론도 좀 벌였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공천 얘기를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평가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까 여기 김남국 의원 나왔는데 아까 김땡국으로 표현됐었죠. 뭐 자객공천 지역에 꼽혔는데 오늘 자료가 하나 공개가 되면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별로 후원금이 지난해에 얼마나 모였는가입니다. 지난해는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당 3억까지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요. 1등부터 이게 순위가 좀 나왔어요. 근데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3억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도가 초과된 거죠. 1등입니다. 전체 1등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 3억 2천만 원 조금 되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1등, 전체에서는 3등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요걸 좀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민윤주 전 의원님. 네. 우선요. 선거가 있으면 3억까지 가능하고요. 선거가 없는 데는 1억 5천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도가 초과된 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거 되면 돌려줘야 돼요. 아, 그거 돌려줘야 되는 네, 겁니까? 바로 돌려줘야 아, 그럼 됩니다. 네. 가질 수 있는 건 3억까지만 네, 되는 거군요. 네, 그럼 네. 어차피 장지현 의원은 2천만 원 넘게 그리고 네. 김남국 의원은 3천만 원 넘은 돈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내신 분한테. 그래서 보면 2억 9천 얼마, 990 얼마가 됐을 때 예. 사실은 이제 마감을 하는데 계좌를 마감합니까? 아마 이분들은 동시에 들어온 후원금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이미 초과가 된 막기 것 전에 같아요. 그냥 한꺼번에 들어왔다. 네, 네. 아. 굉장히 적극적인 후원층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김남국 의원은 사실은 친명 의원 중에 친명, 장제원 의원은 친윤 중에 친윤. 근데 각각 당에서 1등했어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당내에서 주류 정치인이고 그리고 힘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메시지가 밖으로 국민들에게 나간 거죠. 근데 특히나 이 두 분이 당내에서 1등을 한 걸 보면은 예. 지금 최근에 우리 정치가 팬덤 정치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비판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 팬덤 정치 때문에 발언도 강하게 하고 정치적인 액션도 되게 강하게 나가는 편인데 예. 바로 김남국 장제원 의원이 바로 그 표상으로 그 결과물로 후원금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거의 수호신처럼 나타나서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은 김남국 의원 지역구가 물론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구긴 하지만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좀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심을 좀 고려한 경우도 있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이재명 수호신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강경 발언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강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물이 후원금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장윤선 기자께는요, 뭐 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현상을 지금 분석해 주셨거든요. 두 정당의 1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면 좀 문제의식을 가질 만한 현상입니까? 그냥 넘어가도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냥 그런 현상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선거 후원금, 정치 후원금 모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전화 있는데. 돌리고 문자 돌리고 그러시죠, 그럼요. 다들요. 예, 그리고 이게 안 될까봐 상당히 가슴 졸여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왕왕 오늘 봤는데요. 혹시요 여야 의원들분들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아마도 계시겠죠. 근데 본인 후원금 계좌를 딱 보니까 3억은 커녕 이거 뭐 어떻게 되지? 1억 5천도 아닌가?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지금요. 네, 괴롭죠. 예. 네, 많이 괴로우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도 예. 그렇고 장제원 의원은 이제 대통령의 복심, 뭐 윤심의 어떤 그 대표 주자 이렇게 뭐 친윤 핵심 뭐 친윤 통상 그렇게 핵심, 표현됩니다. 윤핵관의 핵심, 예. 뭐 심지어는 장핵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앞서 민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세에게 보내는 응원의 찬사, 뭐 지지자들의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또 김남국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나 또 상대방에서 보자면 비호감 지수가 굉장히 높은 정치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김남국 의원 하면 이모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모 발언, 그 이모 발언. 그렇죠. 예.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김장년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예. 어쨌든 호감과 비호감 지수가 팽팽하게 맞서는 이런 걸로 보이고요. 예. 뭐 당부 좀 드리자면 좀 호감 지수를 높이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요즘 정치 보면은요 한쪽 진영에서는 환호, 다른 진영에서는 혐오, 뭐 이렇게 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예. 모습들이요 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은 가까이 있는데 발 하나만 대어서 넘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여기서도 언뜻 그런 그림자가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정치가 점점 예. 극단화되고 있는 것은 예. 굉장히 그 부정적인 신호로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난 대선에서 0.73%라는 아주 근소한 예. 차이로 표차가 갈렸고 그 이후로 내내 사실 오로지 정쟁 이런 예. 분위기로 정치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을 보신 현역 국회의원이 계시면 보좌관에게 가면서 봐 내 계좌 좀 갖고 와봐 어떻게 숫자 얼마 찍혔니 작년에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아무튼 1등 여기는 국민에서 1등 전체 3등 이렇게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마감하고요.